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희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산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지산 얘기 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얘기하다 보니 이제 생숙이라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생활형 숙박시설의 네, 약자죠. 네, 네. 아파트를 살 걸 폭탄으로 돌아온 지산 생숙 이런 이제 기사도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이제 지산 생숙에 분양했던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막 이제 급증했잖아요. 그 그렇죠. 코로나 때 이제 그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풀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인플레를 우려해서 뭐 자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주식시장도 올라갔고 뭐 부동산도 올라갔고 한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대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가 없는 쪽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자금들이 움직였는데 그 규제가 없는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생활형 숙박시설 맞습니다. 뭐 1가구 2주택도 안 되고 그리고 근데 그때는 여기서 들어가 살아도 되나? 안 되나? 이거 좀 확실치 않았어요. 생숙의 경우는 그 당시는 제도가 좀 그 미비해서 분양 아마 할 당시에 그 분양대행사 통해서 듣기로는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이 아마 살 수 있다라고 음. 들어서 내가 투자 판단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마 서면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일부 아파트 그러니까 일부 생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그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곡 아까 네네네. 마곡지구 거기 맞습니다. 이제 글로레스트. 롯데건설 한 네. 거는 서울시에서 음. 오피스텔로 전환을 서울시는 해주겠다라고 했고 네네네. 이제 그러면 뭐 강서구에서의 음. 뭐 그 좀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가 되면 좀 여러 가지 약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거. 일시적으로 좀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피스텔로라도 바뀌면 근데 이제 그 전부가 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일부는 또 그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해준 게 이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준다는 말은 결국 이걸 안 한 일반 사람들에 대한 피해거든요. 음. 그래서 쉽게 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음. 뭐 이제 묵묵히 있는 소수의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뭐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해줄 수도 있지만 또 뭐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또 이해 당사자들이 또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러면 아마 뭐 배임 이슈까지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많이 저희가 그 보기에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얼만큼까지 사실 유효할까? 그냥 분양계약 다 취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잘 안 해주는 입장일 거예요.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네. 그거에 대한 위험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본 건데 이제 투자 판단이 잘못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해준다고 한다면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뭐 잘 안 되면 취소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서면이 있으면 명확한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와 관련된 뭐 유죄 판결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입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면은 과연 그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좀 그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도 사실은 지금 그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소송해서 해결됩니다라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고 보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분양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취소될 거 위험이 충분하다 했으면 공사 안 했으면 아무도 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네네. 지금 상황 변화로 인한 그 지금 위험 부담을 누가 질 거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것도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사기 어떤 정보를 잘못 제공받았고 이거 된다라고 확신을 이제 그런 분양 대업자가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취소를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아직 좀 불분명한 그레이한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걸 알고 하지만 해줄 겁니다. 이 정도 듣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쉽게 계약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계약에서 집단 수송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이제 그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레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뭐 약간 아직은 좀 불분명한데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어떤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투자에 있어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취소를 쉽게 해주는 거는 사실 법원에서 좀 뭐 잘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특히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네네.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100명이 집단 소송하면 100명이 몇 월 며칠 누구로부터 똑같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판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그냥 상황이 다 다를 거고. 지금 뭐 자료가 없을 거니까 네네. 100명이 낸 자료들 살펴봐도 기망 뭐 없다라고 쓰면 뭐 금방 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집단 소송 기다리는 것만으로 마냥 능사가 아니니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한 처음에 뭐 계약의 해제 또는 그런 절차를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첫 번째, 본인의 그 분양 서류라든지 분양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뭐 녹취면 녹취 그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 본다. 네. 근데 이 서류상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한지를 확인받고 서류에 없는 근데 분양 대행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허위의 사실을 들었어요라고 하면 그게 입증이 가능한지를 보고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쉽게 계약 해지가 안 되면 일단 은행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 소송은 결국은 한 3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은행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중도금 이후에 그 대환하면서 잔금 대출로 대환해야 되는데 안 낸다. 그러면은 그냥 중도금 대출 못 낸다는 이유로 압류를 하고 공매 처분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공매 처분을 하고 나면 누군가 사고 그 다음은 건설사, 시행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양자는 그 공매 처분된 것과 분양된 차액 누가 부담해야 돼? 그 소송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 처분 받는 것보다 내가 받아서 어떻게든 견뎌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옵션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과연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자산을 팔아서라도 이거 여기에 이제 잔금을 넣을 수 있는지를 좀 듣고 나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보면은 길이 하나잖아요. 계약에서 벗어나던가 결국은 불가능하니까 뭐 다른 개인회생 절차나 이런 걸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마냥 개인회생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이 뭐 다른 또 자산이 많아서.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개인회생을 그냥 당장 지금 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법인회생이나 이렇게 건설사회생들도 하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가 어떻게 판단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처음에 협상으로 갔다가 협상이 안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개인회생, 첫 번째는 협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그 고려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대출에서 그러니까 잔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은행이랑 계약한 거거든요. 이것도 무효 받을 수 있냐? 이게 되게 또 걱정일 맞습니다. 거예요. 이거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금 포기하는 걸로 중도금에 대해서는 그냥 건설사나 시행사가 대신 알아서 해결해서 주라고 하고 싶을 텐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와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듣고 네. 본인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중도금을 딴 걸로라도 먼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뭐 그거는 잔금 대출을 안 받아서 한 그거 계약 해지 관련돼서는 뭐 시행사랑 소송하면 되지만 그 중도금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빠르게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지산이나 생수 그 뭐 이런 지금 분양을 했는데 도저히 잔금을 못 내는 상황이신 분들께서는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연락 주시고 또 상담을 또 개별적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현실을 따져보면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도저히 잔금 대출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네, 시행사나 시공사도 방법이 없잖아.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하면은 이거는 소송 끝날 때까지 대응을 해야 되고 묶여서 공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러다가 중간에 개인회생이라도 가버리면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대로 들고 그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잔금 채권 이런 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죠.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로 뭐 다른 자산 조사 결과 뭐 잔금을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더 가면 개인회생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하면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일단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협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상황을 분명하게 하고 그 상황에 따른 법률가의 언어로 시행사와도 협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사에서 판단해보고 빨리 뭐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만 이제 법적 다툼을 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요거 뭐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고. 지산이나 뭐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상가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돼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샀을 건데 지금 다 공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생수, 뭐 아파텔 뭐 이런 거 다 지금 들어가 살기 어려운 그것들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일단 저희한테 오셔서 상황별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